안녕하세요. 샘수엄마입니다. 금융 문맹 탈출. 오늘은 빅맥 지수입니다. 빅맥 다들 아시죠? 네, 그 맥도날드에서 말하는 빅맥입니다. 이 빅맥 지수 하나 보는데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나오죠? 우리는 뜻만 알고 넘어갈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저번에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1달러를 얼마를 주고 살 수 있느냐, 이런 걸로 환율을 본다고 했었습니다. 빅맥 지수는 똑같이 환율을 보려는 건데 그걸 빅맥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건 이론적인 이야기보다 실제로 이걸 계산을 해보면 훨씬 와닿습니다. 빅맥은 전 세계 어딜 가도 볼 수 있죠. 약 120개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니 어마어마합니다. 이 빅맥이 각 나라에서 얼마에 팔리고 있느냐, 이걸 먼저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 빅맥 가격을 조사해 본 거예요. 미국에 가서 조사했더니 2023년에 5달러에 팔고 있었고요. 한국에서는 5,000원에 팔리고 있었다고 가정을 합니다. 물론 이건 보기 쉽게 숫자를 만든 거긴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미국에서 빅맥을 먹으려면 5달러가 있어야 하고 한국에서는 빅맥을 한 개 먹으려면 5,000원이 있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즉 이 빅맥 한 개의 가격은 5달러 또는 5,000원이네. 아, 이 둘은 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빅맥으로 계산해 보니까 1달러는 1,000원이네? 이렇게 환율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합니다. 환율이라고 치니까 어라? 1,321원, 이런 숫자가 나와요.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빅맥으로 봤을 때는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환율 시장에서 은행에 가서 보니까 1달러에 1,321원을 달라는 거예요. 둘이 다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은행에서 받는 실제 환율이 높은 상태인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런 걸 봤었죠. 환율이 상승한다는 건 달러의 힘이 세다는 것이다. 즉 원화가 약세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걸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빅맥으로 비교했을 때는 1,000원인데 은행에 가니까 1,321원을 달라고 하네. 아, 그러면 빅맥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지금 실제 환율이 높잖아. 달러가 더 힘이 세고 원화가 약세인 상황이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빅맥의 가격으로 단순 비교를 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요. 어쨌든 이걸 참고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빅맥 지수는 어디서 만든 걸까요? 바로 유명한 이코노미스트지입니다. 저는 이코노미스트지라는 것도 놀랐지만 1986년이라는 거에 더 놀랐어요. 제 생각보다 오래되어서요. 아무튼 그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빅맥이 전 세계에서 똑같이 팔리고 있는 햄버거인데 이걸로 환율을 계산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생각이 가능한 걸까요? 바로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이론을 근거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구매력 평가설, 이거는 환율을 결정하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경제학을 깊게 공부하는 건 아니고 저도 그 정도의 식견은 되지 않습니다만 우선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 이래요. 경제학자들이 궁금한 겁니다. 환율은 도대체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 왜 환율이 1,000원도 아니고 2,000원도 아니고 1,321원이 되는 걸까? 왜 환율을 올렸다가 내리다가 하는 걸까? 이거를 궁금하니까 자꾸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결정돼, 이런 이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어느 이론이 딱 맞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랬다면 우리는 이미 이 환율이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리고를 그 이론에 맞춰서만 딱 생각하면 됐겠죠. 근데 그거는 아니고 다만 여러 가지 원인을 추측해 보는 겁니다. 참고로 이런 류의 농담이 있어요. 환율을 움직이는 요인은 24,539개가 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 정도로 환율은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이론 중에 하나가 구매력 평가설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이론을 근거로 빅맥 지수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일물일가의 법칙이에요. 일물일가, 이거는 말 그대로 하나의 물건의 하나의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통화로 표시되든지 그 물건의 가격은 한 개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물론 일시적으로는 한국과 미국, 뭐 한국 내에서도 가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거래를 하고 무역을 하면서 결국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이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본 겁니다. 이 빅맥이란 제품 하나에는 가격이 하나야. 그러니까 그거를 달러로 표시하든지 원화로 표시하든지 결국 이거는 하나의 가격이잖아? 그러니까 이 둘은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구매력 평가설을 보는 겁니다. 그럼 구매력 평가설은 뭐냐면
구매력을 바탕으로 환율이 결정된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이 빅맥을 하나 사는 게 구매력이죠. 그러니까 이 빅맥을 하나 사는 구매력, 그걸 가지고 환율을 계산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에 하나 살 수 있고 5,000원에 하나를 살 수 있으니까 이 둘의 비율이 환율이 아니냐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언뜻 보면 좀 당연한 것 같죠.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현실은 당연히 이렇게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관세, 무역 장벽 여러 가지 요인들도 많고요. 또 각국마다 사정도 있죠. 아무튼 이론은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매력 평가설에 의하면 같은 햄버거는 같은 가격을 가지니까 이게 곧 환율을 나타내는 걸 거야. 그러면 이 환율이랑 실제 은행에서 하는 그 환율이랑 한번 비교를 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빅맥 지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빅맥 지수를 발표합니다. 이 빅맥 지수와 환율을 비교해 보면서 지금 보고자 하는 통화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앞으로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 이런 거를 예측해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 숫자가 아까 본 숫자와 다르죠? 좀 작기는 한데 보시면 7.73, 5.58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1달러는 1,000원이다. 1달러에 1,321원이다.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아까 그 그래프는 5달러, 7달러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똑같은 얘긴데요. 각 국을 비교하려니까 아예 그냥 하나의 단위, 달러로 통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한 거냐면 이 햄버거 가격을요, 여기 지금 실제 환율로 나눠 봐요. 그러니까 이 햄버거는 5,000원이잖아요. 이 5,000원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나 이거 달러로 바꿔 주세요." 하면 얼마를 받냐면 3.79달러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5달러를 받았죠. 이 같은 햄버거의 가격이 이렇게 다르죠. 이 달러로 표시한 걸 가지고 비교를 한 게 아까 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미국은 지금 5.58달러예요. 이게 숫자가 좀 작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래서 미국은 5.58이고요. 맨 위에 있는 스위스는 7.73으로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4.08달러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중국은 3.5, 그리고 일본은 3.17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일부만 지금 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을 기준으로 '아 여기는 더 이 빅맥 지수가 높네. 여기는 낮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든 지수는 또 있습니다. 스타벅스에서는 라떼 지수라는 거를 만들었고요. 또 아이팟으로 만든 아이팟 지수가 있어요. 제가 그림은 보기 쉽게 핸드폰 그림으로 가져왔습니다. 전 이런 지수들을 보면서 '참 지수 잘 만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만큼 세계가 잘 돼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같은 물건을 사고 있구나.' 이거를 또 알게 되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나는 이 물건 5,000원에 사는데 넌 얼마에 사니?" 이렇게 하면서 서로 비교하고 그걸 환율과도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기사를 보겠습니다. 기사 제목부터 이렇게 나오죠. "빅맥 햄버거 가격만 봐도 달러가 강세다." 미국 달러와의 강세가 맥도날드 빅맥 햄버거 가격으로 따지는 빅맥 지수에서도 확인이 된다. 지금 미국 달러가 굉장히 힘이 세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맥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맥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빅맥 가격으로 인플레이션, 물가가 얼마나 올랐구나 하는 걸 보는 걸 맥플레이션 지수라고 해요. 근데 이 지수가 지금 2021년 7월 1일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야기를 좀 더 볼게요. 유로존과 영국, 캐나다의 맥플레이션이 가파르다라고 하면서 빅맥 가격이 이렇게 뛰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빅맥 가격 자체가 이렇게 올랐다는 건 아니고요. 오른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뛰었다는 겁니다. 구매력 평가 이론에 따르면라고 하면서 우리가 봤던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통화의 기본 가치는 햄버거를 포함해 해당 통화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양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이 돈으로 무엇을 얼마나 구매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통화의 기본 가치다라는 게 구매력 평가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햄버거를 사려면 얼마가 필요하냐라고 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미국보다는 유럽, 캐나다, 일본에서 햄버거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른다는 것은 해당 통화의 구매력이 달러보다 더 빠르게 떨어진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햄버거 가격이 더 많이 오른다는 거는 같은 햄버거를 살 때 유로화를 더 많이 줘야 하죠. 그만큼 유로화의 가치가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코노미스트는 1986년부터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에서 판매하는 빅맥 햄버거 값으로 각국의 물가와 구매력, 환율 수준 등을 평가하는 빅맥 지수를 발표해 왔다. 빅맥 지수가 낮을수록 해당 통화가 저평가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라고 되어 있죠. 올 1월에는 빅맥 지수로 본 유로화의 가치는 이랬는데 실제 외환시장에서 이랬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숫자가 막 여러 개가 나와서 헷갈리니까 제가 정리를 했어요. 빅맥 지수로 보면 1유로를 사는데 1.10달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달러 원이랑 순서가 좀 다르죠. 그래도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면 무슨 말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빅맥으로 비교를 해보면 1유로가 1.10달러인데 실제 은행에 가서 돈 바꿔주세요 할 때는 1유로에 1.09달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맥 시장에 비해서 지금 은행에서 실제 1유로의 가격이 더 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로의 가치가 떨어져 보였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올해 1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제 유럽에서 빅맥 가격이 오르고 달러 가치도 소폭 하락하면서 빅맥 지수로 본 유로의 가치는 2년 만에 처음으로 달러 대비 고평가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써 있는 숫자를 또 가지고 왔어요. 빅맥 시장에서 보니까 1유로에 지금은 1.06달러를 주면 된대요. 그런데 은행에 가서 살 때는요, 1유로에 1.09달러가 필요하대요. 어때요? 지금 은행에서 1유로를 살 때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유로가 달러 대비해서 고평가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빅맥 지수를 엔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엔화는 1달러당 82엔으로 예측을 했대요. 빅맥 지수에서요. 그런데 실제로는 142엔이었다.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그래서 엔화가 저평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본은행이 금리를 미국과 비슷하게 인상할 필요성을 느끼기 전까지는 이 격차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즉 엔화가 저평가돼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난달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금융완화 정책을 수정하는 등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일본의 금리 인상이 멀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일본은행이 금리를 조만간 올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빅맥 지수를 가지고 물가, 환율, 그리고 그 다음 정책까지 예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이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틀린 예측이라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다르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예측하는 연습을 해보면 경제를 보는데도 더 재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은 빅맥 지수라는 용어를 보면서 무슨 이론에 의거해서 이런 지수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신문에서는 이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까지 봤습니다. 금융문맹 탈출까지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세무사 엄마였습니다.